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직업심리학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네요, 순서.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정보 처리 이론이고, 그래서 우리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해서 CIP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 세기도 하고 막 그런데 좀 예쁘게 예쁘진 않지만 제 정성을 좀 봐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과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의분 통평실이에요. 의분 통평실, 평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소통. 제 글자가 이렇게 이쁜 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도 올려드리니까 텍스트 보시면서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의사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 그다음에 통합, 평가, 실행. 요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진로 의사결정, 나 뭐 할까? 나 사회복지사 할까? 직업상담사 할까? 아니면 공무원 할까? 이런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의사소통을 한다. 주변에서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하고, 자,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하는 거죠. 통합. 종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예요. 내가 직업상담사 했을 때 어떨까?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할 때 어떨까? 이런 가치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하겠어. 실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떤 의사결정 할 때 그 순서를 약간 컴퓨터가 전산 처리하듯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2번 봅니다. 32번. 다음 중 대시의 자기결정 동기 중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대시는요, 대시는 동기이론을 제시했는데, 내적 동기하고 외적 동기로 나누죠. 외적 동기는 보상이에요. 보상 때문에 하는 거고, 내적 동기는 그 행위 자체가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 지금 환멘토쌤을 만났더니 신세계가 열렸어. 그냥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럼 내적 동기입니다. 근데 이 외적 동기 해가지고 뭐 몇 점 맞으면 뭘 준다. 물론 다 합격합니다. 이 사람들도 합격하죠. 재밌어서 하는데 어떻게 틀려요? 그죠? 아무튼 이런 보상 때문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외적 동기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행위 자체.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는 거, 이게 내적 동기다라는 것이죠. 자, 관련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보상을 준다고 했더니 그 어떤 동기가 보상을 줬더니 동기가 하락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럼 대시에 내적 동기이론, 내적 동기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간략하게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진짜 이건 미국에서 사회 실험을 한 거래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엄청난 엔지니어예요. 막 다 고치는 엔지니어예요. 유능한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한테 자동차가 지금 망가졌어요. 급하게. 그래서 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딱 봤더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해줬어요. 딱 이제, 그래서 다시 굴러가게 됐답니다. 차가. 그래서 시동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돈을 줬는데 또 많은 돈이 아니라 한 10,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0원 정도 줬대요. 10,000원 정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선의로 베푼 건데, 내가 이거 도와주는 게 좋아서, 그리고 나 전문가니까 도와줘서 좋았는데 10,000원 주니까 에이 아싸리 많이 주든가, 그죠? 자, 그런 거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 얘기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투사적 검사의, 뭐예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적, 이걸로 할게요, 그냥. 예. 둘 다 할게요, 둘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요, 간신은 짧아, 경제적이네. 여러분들 이제 사극 보면 간신들이 이제 키가 이게 좀 단신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감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경제적이다. 그래서 간편하다.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 다음에 실시 시간이 짧다. 그리고 어때요? 이러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있어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독방에 넣었더니 무반응이더라.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투사적 검사는 어떤 내면의 깊이 있는 걸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방된 곳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독방에서 이제, 좀 심오하게 뽑아내는 게 좋아요. 그쵸. 독방에서 뽑는 게 좋죠. 그래서 독방에 넣어서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에게 무반응이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응의 독특성, 그 다음에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반응, 그리고 반응의 다양성이 장점이더라. 자, 3번에 보니까 반응의 풍부함이죠. 반응의 풍부함은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간편성, 그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성이 증대된 거, 그다음에 높은 신뢰도, 이런 것들보다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참고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자극적이어야지, 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좀 재밌고 유치해야지 기억에 남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여기에 이제 어떤 제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제발 또 댓글에다 막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됩니다. 키 작은 사람들 뭐 다 간신이야 이런 댓글 남기면 상처받습니다. 34번 갑니다. 자,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표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표준화란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사례 비율을 통해서 나타내는 상대적 위치다. 일단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발달의 과정이다. 4번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한 규준집단에서의 자료다. 자, 2번 볼까요? 2번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게 표준 점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지문을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답 지문을 마지막에 읽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준 점수죠. 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냥 쫙 무의식적으로 읽다가 딱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좀 난해한 얘기 같은데, 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자꾸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키워드나 단서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지나가다 탁 걸려요.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쑥 지나가다 탁 걸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이 60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의 가운데는 뭐죠? 평균이에요. 평균. 그죠? 평균. 그래서 표준 점수는 뭐예요?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를 활용한 점수예요. 표준 편차 몇 개? 네, 4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1, -1, 2, -2,
3, 마이너스 3. 이게 표준 점수 체계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표준 점수다. 그죠? 그러면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표준 편차의 정의는 똑같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붙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1표준 편차의 간격과 2표준 편차의 간격, 3표준 편차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등간척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이다. 요것만 더 넣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지 괜히 앞에 1번, 뭐, 표준화란 원점수에 이에 속하는 사례, 비율의 상대적,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에, 문제가 제시하는 이 정의를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싫다? 그럼 찍으세요. 찍으시면 됩니다. 한 문제 틀려도 붙습니다. 35번. 사실 개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통계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니다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맞출 거 많아요. 그죠? 35번. 다음 중 규준의 점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몰린 거, 요 평균에 몰린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규준이라고 한다. 규준. 이 규준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수, 요거를 우리가 표준 점수, 그리고 스탠다인 점수, 백분위 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집 점수는 아니다. 표집 점수는 단순히 점수만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표집 점수는 아니다. 답은 4번이에요. 36번 갑니다. 36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여기 학교 나왔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점수 매기죠? 등급. 그죠? 9등급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표준 등급이죠. 표준 등급. 더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키워드, 학교 나왔어요. 9등급, 내신 등급,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갑니다. 37번. 가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를 괴롭히는 건 뭘까? 이렇게 어려운 통계학 이론이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가? 아셨죠? 버릴 건 버리고, 명확하게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그게 이제 좋은 학습 방식입니다. 37번.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건 뭐다? 백분위 점수이다. 3번. 백분위 점수다. 상대적 위치하면 백분위예요. 백분위.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신뢰도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뢰도 계수는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요걸 좀 이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지적 욕구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신뢰도라는 건요, 2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2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뢰롭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한 번만 봐서 모른다는 거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봤더니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다잖아요. 결국에 통계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이거 분산이죠, 분산. 이게 점수가 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선으로 그려서 그렇지, 이 안에는 수많은 점수들이 있는 거예요. 갑돌이의 점수, 을돌이의 점수, 병돌이의 점수들이 흩어져 있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이런 점수들의 흩어진 정도, 분산 정도가 같다면 뭐예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작아진다. 오차가 크니까 당연히 신뢰도 높지 않죠.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4번. 추측해서 우연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많으면 신뢰도 계수는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3번. 수검자 간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어떻다? 커진다. 답은 3번이죠. 수검자 간의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갑돌이 점수하고 을돌이 점수하고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시험에도 갑돌이는 이쯤에 있겠고 을돌이는 이쯤에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커야죠. 그죠? 큰 거죠. 작은 게 아니죠. 39번 가겠습니다.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도검사 경우 기후방분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후방분이니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지어진 문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하겠죠. 그러니 과대해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계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그렇죠. 유사하죠. 신뢰로 오면 정적 상관이 있고 신뢰롭지 않다면 부적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동질적이라면 그건 신뢰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 측정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 간의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게 아니라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된다. 틀리기 쉬운 내용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자격 문항 중에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타당도에 문제가 있겠죠.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게 이제 24년도에 응용돼서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죠? 안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내용을 잘못 잡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응답자들 경우에도 이게 무슨 직업상담사 시험이야, 수학능력 시험이지, 이렇게 안면적으로 그 타당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같이 나오기는 힘들죠. 힘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 타당도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